갈수록 진화하는 피싱 범죄, 속는 건 한순간, 잃는 건 내 전 재산. 피싱 범죄 수법도 가지가지. 보이스피싱 제로 프로젝트. 지금 사기당할 뻔했습니다. 사기꾼의 목소리에 속지 않게 저희가 야무지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울산경찰청 추영식 경위와 함께합니다. 경위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울산경찰청 반갑습니다. 강력계 추영식 경위입니다. 아니 오늘 두 번째 시간이십니다. 네, 그 사이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 경위님께서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그리고 뭐 예방법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좀 해주셨어요. 한 달 사이에 또 어떤 뭐 다른 양상들이 생겼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 사이에도 또 피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어떠셨어요? 예, 아쉽지만 5월에는 1억 원 이상 피해가 11건이나 또 기관 사칭형으로 모두 발생했습니다. 아유. 4월보다 7건이나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울산에서 발생한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는 92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아니 올해 맞습니다. 아직 절반밖에 안 지났잖아요. 예. 와, 절반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울산에서만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92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심각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두 번째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경위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서 자금조사, 자산보호 명목으로 속이거나 협박하는 보이스피싱 유형입니다. 최근에는 배송원 미끼 전화, 악성앱 전화 탈취 등으로 고액 피해를 급증시켜서 사회적 재난 통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기관을 사칭해서 속이거나 협박하는 유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범행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네. 지난 시간에는 최초 미끼 전화로 남성 카드 배송원 사칭범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네네. 마지막에 카드사 콜센터로 연결하는 그런 말이 있었죠. 아, 번호 알려줬었습니다. 네네. 네, 기억이 납니다. 네, 이어지는 여성 카드사 콜센터 사칭범의 음성을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네. 죄송한데요. 삼성카드를 구매한 적이 없는데 뭐 택배가 왔다는데요. 네네. 삼성카드를 발급을 한 적이 없는데 택배가 왔대요. 택배가. 그러시니까 신청을 하지 않으셨는데 카드가 신청이 되셨고 예. 배송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거 뭐 전화를 받으셨습니까? 금방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가 요거 확인 도와드릴 건데요. 본인 확인차 성함이랑 생년월일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카드 만들려면 이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신데요. 뭐 지금 뭐 개인 회생 중이시거나 기초 수급자 해당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아니, 없습니다. 없으세요? 예. 그러시면 카드가 충분히 개설되실 수가 있고요. 잠시만요. 전상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확인되셨고요. 고객님 명의하에 신규 카드 발급건이 있습니다. 고객님 16일 날짜로 카드가 신청이 되셨는데요. 보시니까 고객님 명의하에 있으신 카드시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요거 비대면으로 신청을 하셨거든요.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거 아니십니까? 네. 아니 저희가 그 피해자분의 목소리는 변조를 했습니다.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속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우리가 흔히 15 땡땡으로 전화해서 들을 수 있는 그 콜센터 직원분 목소리랑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속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많으십니다. 지금 5월까지 올해 109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고액합니다. 1인 평균 피해액이 8,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최고액 피해는 지난달에 14억 원 상당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아니 최고액 피해 액수가 14억 원이니까 한 분이 14억 원의 피해를 보셨단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어떡합니까? 이게 진짜 전 재산이실 텐데. 자, 이렇게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에는 그러면은 어떤 과정으로 통화가 진행이 되는지 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카드사를 사칭한 콜센터 직원이 아주 친절하고 상냥하게 네. 명의도용이 의심된다. 그리고 맞아요. 자산보호를 도와주겠다. 음.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이어갑니다. 네.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냥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 났다. 내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회유를 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여러분이 유의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나씩 다 안내 드릴 거예요. 우선 요 안내 들어주세요. 네, 자산 보호 신청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혹시라도 명의도용권으로 인해서 2차, 3차적인 피해를 봤을 때 요거 단돈 10,000원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받을 금융권이나 자산이 있으시면은 금융자산 보호 신청도 같이 하시고요. 없으시면 뭐 안 하셔도 되십니다, 고객님. 그래서 저희 쪽에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자산 보호 신청하셨습니까, 고객님? 자산적인 부분은 굉장히 예민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녹취 파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객님. 녹취 중에는 TV 소리, 라디오 소리 이런 제3자의 목소리가 들어가면 안 되시고요. 특히나 고객님 자산을 또 다른 사람이 들어서도 안 되시잖아요. 욕적이면 조용하게 말씀하셔야 되시는데 어디에서 통화를 하고 계십니까, 고객님? 뭐 직장인데 요 혼자 있기 때문에 해도 됩니다. 금융신청도 이거도 같이 해주세요. 예, 금융자산보호 신청을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취중에는 TV 소리, 라디오 소리 이런 잡음이 들어가게 되시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요거 증거 자료로 채택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조용하게 말씀 부탁드리고요. 보호받을 금융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는 절대 말씀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고객님. 이거는 지금 어디 이용 중이십니까? 네, 아니 금융 자산 보호 신청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들리는데 음성 파일 듣고 있으니까요. 조금 우리는 이제 알고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좀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이 피해자가 혼자 있는지 주변에 누가 있는지 그걸 왜 궁금해할까? 그것도 좀 그렇고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왜 이렇게 열심히 확인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조금 의심스럽고 이게 피싱범들이 이걸 확인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먼저 그 피해자를 철저하게 고립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립시켜서 심리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네. 타인을 통한 범행 자각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녹취 과정에서 타인 음성이 섞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 누군가가 있으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또 그걸 또 그렇게 열심히 물어봤군요. 실제로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례가 있을까요? 예,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울산에서 금융기관에서 인출을 시도했을 때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 제복 경찰관이 출동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피싱 범죄 전담 형사가 또 출동했었는데 네. 모두 믿지 못하셨고요. 오히려 보이스피싱범을 더욱 신뢰해서 범행을 숨겨주고 그런 답답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머, 어쩜 좋아요. 진짜 이런 상황이 안타깝네요. 야, 오히려 경찰들을 믿지 못하고 보이스 피싱범을 숨겨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들어보니까 그 피싱범이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계속 파악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고액 피해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피해자를 선별하는 과정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산 보호를 위해서 예금 등 규모를 넌지시 물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산 규모를 묻는다면 보이스피싱입니다. 이런 정보도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처음에 들었던 그 음성에서도 왜 개인 회생이나 뭐 기초 수급 대상자이십니까? 뭐 이런 걸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다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이 있어야지 이제 본인들이 갈취해갈 돈이 있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물어봤던 거네요. 자, 이렇게 그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의 자산을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예, 고액 자산으로 확인되면 이 범행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더욱 지속적이고 네. 끈질기게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카드 배송은 미끼 전화에 속지 않았더라도 다른 유형의 미끼 전화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산 확인한 후에 보이스피싱범의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것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메인 화면에 가셔서 고객님 플레이 스토어를 찾아보세요, 고객님. 플레이는 영어로 되셨고 스토어는 한글입니다. 나이가 60인가인데 이런 거잘 모르지. 그러세요. 그러시면 저희가 요거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요. 아마 해외 문자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고객님. 왜냐면 이 어플은 해외에서 개발한 어플이기 때문에 고객님 핸드폰이랑 저희 보안 PC를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정상적으로 이거는 원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셔야 되시는데 고객님께서 찾지 못하셔가지고 저희가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고객님. 고객님 핸드폰 번호가 010 맞으시죠, 고객님? 네, 지금 문자 넣어드리겠습니다. 문자 확인되시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고객님. 여기 영어로 국제 관심회가 영어로 왔네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국제 발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해외에서 지사에서 보내드렸고요. 이 사이트는 홍콩에서 개발한 어플이기 때문에 아마 홍콩 지사에서 보냈을 겁니다, 고객님. 영어 사이트 하나 길게 들어가셨죠, 고객님? 하면은 네, 클릭하면은 어떤 확인이라고 뜨십니까? 저는 앱 설치가 나오네요. 네, 설치 눌러주시고요. 예. 네, 설치 눌러주시면은 설치 대기하셨다가 다 완료되시면은 열기 눌러주세요. 네. 저희 피해자 음성은 변조돼서 나갔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플 설치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친절하고 자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악성 어플을 설치하는 과정인 거겠죠? 예, 맞습니다. 사실 그 원격 제어 앱은 그 공식으로 앱 마켓에 유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상대방에서 인증 코드를 발송해 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악성 앱의 경우에는 보안을 해제하는 과정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피싱범은 스피커폰을 키게 한 다음에 네. 이러한 과정을 피해자에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 제가 듣기로는 그 왜 갤럭시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는 뭡니까? 예, 그 특정 그 아이폰의 경우에는 정책상 앱 스토어를 통하지 않으면 설치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피싱범은 아이폰 사용자에게 대해서는 추가로 갤럭시 폰을 개통시킨 뒤에 네. 악성 앱을 씹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 악성 앱이 설치된 이후에 그러면은 그 피해자분의 휴대폰은 이제 전부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위 좀비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위치 정보, 통화 목록 등 휴대폰은 모니터링되고 어디로 전화를 걸어도 피싱범이 받을 수 있습니다. 수신 전화번호도 변작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뿐만 아니라 휴대폰에 저장된 모든 파일을 확인하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비폰이군요. 예. 그러니까 내 핸드폰이지만 내 개인 정보를 보이스피싱범이 모든 걸 관할해서 다 보고 이제 다 뭐 정보들을 다 입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앞서서 그 통화 녹취록 들어보니까 피싱범이 피해자에게 전화 끊고 뭐 금융감독원으로 연락하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피싱범과 전화 끊고 나서 바로 경찰에 이렇게 신고를 하면 피해를 좀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나요? 예, 피싱범인지 알게 되셔서 그 본인의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네. 악성 앱이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피싱범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 핸드폰이 아닌 타인 핸드폰이나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시면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다만 피해자가 자각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악성 앱이 이미 설치가 된 이후라면 그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는 거는 이 보이스피싱범한테 바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악성 앱 설치되면은 이미 늦은 겁니까? 아닙니다. 악성 앱이 설치됐더라도 그 타인의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 휴대폰이나 예, 예. 하긴 요즘은 또 집 전화가 거의 대부분 잘 안 쓰고 계시니까 만약에 집 전화가 있으면 집 전화로 하시면 되고 아니면 다른 사람 휴대폰을 좀 빌려서 그 휴대폰으로 112로 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자, 다른 휴대폰 이용해서 꼭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어플을 안 까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예. 네. 오늘은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봤는데요. 오늘 형사님 말씀해주신 그런 주의사항들 다시 한번 또 유익 있게 생각해 보시고요. 절대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위님 또 한 달 있다가 또 뵙겠습니다. 예. 네, 아니 다음 달에는 우리 방송 좀 많이 들으시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소식 좀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예, 예. 자산 보호 절대 믿지 마십시오. 네, 맞아요. 자산 보호 서비스 이런 건 없다는 거.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울산경찰청 형사과의 추영식 경위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선 사랑으로 아이의 세상을 품어줄 위탁가정을 찾고 있습니다. 5살 동준이는 현재 아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빠가 생업을 위해 매일 타지로 가 있는 동안 할머니가 동준이를 보살피고 있지만
고령의 할머니 건강이 나빠져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빚도 갚고 할머니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아빠는 동준이를 보살펴 줄 수 있는 위탁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위탁가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울산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286-1548, 286국에 1548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피어나의 TVN 울산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벌써 1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네요. 1부 끝곡은 에일리의 헤븐 남겨드리고요. 전 잠시 후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곳에 나도 함께 할게. 네가 가는 곳에